자, 이번 시간에 그 사회복지 특강의 주제는 이타주의와 협력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잘 돕고자 하는 건데요. 그 이것이 21세기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 경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대체 남을 왜 돕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고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한 17년 정도 일을 해오면서 사회복지사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받게 되는 질문, 뭐 반응, 일반 시민들의 반응 중에 하나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뭐 이런 반응인데요.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반응에 대해서 뭐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라는 것에 뉘앙스에 이제 깔려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하는 것, 안 해도 되는 걸 이제 돕는 행동을 하니까 뭐 이제 좋은 일이긴 한데 뭐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이런 뉘앙스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들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군가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 대부분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의 생각인데 일반 시민들 대중들의 생각이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지? 뭐 이런 아이디어가 깔려 있어서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남을 돕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주제로 이제 뭐 연구라고까지 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뭐 제가 논문을 발표한 건 아니어서 근데 하여간 관심 영역이었는데요. 그래서 석사 과정 할 때도 이 주제로 이타주의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당위성,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 이타주의가 도덕적인 당위성 또는 뭐 어떤 철학적인 결단 이런 것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선호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번 주의 내용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타주의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우리의 시대적인 화두, 무한 경쟁에 관련됐을 때 이것이 그냥 강의실에서 그냥 교과서적으로 바람직한 마치 착하게 살자라는 어떤 구호처럼 사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 관점은 이타주의와 협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은 진화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생물학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인간도 생물종, 동물종의 하나,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기 위해선 생물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을 잘 알아야 클라이언트를 잘 도울 수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근데 인간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생물학적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물학적 지식의 진화론적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자연 선택은 개인의 생존과 번식을 향상시키는 유전자를 선호합니다. 진화론을 정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요 딱 두 단어면 돼요. 두 단어. 생존하고 번식입니다. 뭐 네 글자면 돼요. 생존에 유리한 어떤 형질은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생존에 불리한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건 도태가 되는 겁니다. 또한 번식에 유리한 것은 후세대에 남고 번식에 불리한 건 도태되는 거예요. 딱 그 두 가지예요. 생존과 번식.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라 그러면 오히려 번식입니다. 생존은 좀 나중 문제예요.
생존을 좀 짧게 하더라도 번식만 가능하다면 그 형질은 얼마든지 후세대에 거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건 뭐 이해가 충분히 될 거고요. 생존을 돕고 자손을 생산할 가능성을 증가시킨 유전자는 요 얘기예요. 방금 했던 세대에서 세대로 걸쳐서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거 딱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찰스 다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자,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윌슨이라는 생물학자가 그 진화 생물학자인데요. 진화론의 원리를 사용해서 이타주의와 같은 사회적 행동을 생존과 번식뿐만이 아닌 사회적 행동도 역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다. 이타주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타주의가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타주의라는 걸 통해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거지, 생존과 번식에 완전히 불리한 그런 거였다면 애시당초에 도태됐을 거라는 건데요. 인간의 진화적 역사는 한 600만 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짧은 거예요. 공룡이 한 2억 년 정도 번성하다가 멸종했죠. 현생 종들 중에서 악어나 잠자리는 약 1억 년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람 호모사피엔스는 약 600만 년 됐는데요. 그 이제 다른 영장류에서 갈라진 게 뭐 그야말로 뭐 피레미죠, 피레미. 악어가 보기엔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새파란 종인 겁니다. 니네들이 뭘 진화를 알겠어? 뭐 이럴 만합니다. 악어가 보기엔 1억 년 동안 살아온 종이 보기에는. 자, 어쨌든 간에 600만 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이타주의가 인간 생존을 불리하게만 했다면 애시당초에 도태돼서 없어졌을 것이지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일부라도 남아있다는 것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즉 이타적 행동은 그 이타적 행동을 수행한 개인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 도태되고 소멸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타주의 진화 심리학적 관점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설명을 하자면, 이거 말고 또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단 선택이론은 진화론의 개념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이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만 보자면. 근데 우리가 자연 선택, 뭐 생존, 도태, 번식을 개인 단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집단 단위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연 선택이 개인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집단의 수준에서도 작동한다는 의미고요. 종 내의 어떤 집단은 서로에게 이타적이고 어떤 집단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타적인 집단이 살아남고 이기적이거나 비협동적인 집단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데요. 자, 그 이기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A부족이 있고요. 아마존에 뭐 아프리카나 지금 한 600만 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B부족은 이타적인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부족입니다. 빨간 게 안 없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책에서 캡처한 건데요. 내가 그 봤던, 지금은 거의 못 보고 있는데, 사회생물 관련 책에, 자, A 부족이 있고요, B 부족이 있어요. 둘, 넷, 여섯, 8명 똑같이 있는데 뭐 한 30명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건 뭐 30명을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 말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여기는 이기주의자들이 살아요. 여기 이타주의자들이 삽니다. 근데 마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기주의 마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타주의적 마을엔 이타주의적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이 살 수 있었다면 이것이 600만 년의 진화적인 기간을 거치면서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번성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당장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이게 뭐 마우스라 내가 평소에 칠판에 그려도 잘 못 그리는데, 내가 그리려고 지금 노력을 한 건 이 정도면 잘 그린 것 같은데요. 사자입니다, 사자. 너무 뚱뚱하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자가 지금 스피커를 했어요.
그러면 이기주의자 마을에서는 이기주의자들이니까 어떤 행동을 할 거냐 하면 이기적 행동을 하겠죠.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뭐 딴 사람이 뭐 관계 없습니다. 다 뿔뿔이 각자 도망치기 바빠요. 그리고 사자가 이걸 다 몰살시키면서 잡아먹진 못해요. 그럴 이유도 없고 사자는 그냥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춥니다. 뭐 아프리카 한복판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장이 안 되죠. 그래서 배부르면 사냥을 멈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주의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남들보다 빨리 뛰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21세기의 정신이잖아요. 남들보다 빨리 뛰면 살아요. 이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 살겠죠. 근데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라 뭐 한 서너 마리였다면 뭐 이렇게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제일 빨리 뛴 이기주의자는 살았을 거예요. 다만 이 마을이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마을의 기능을 뭐 일단 도망가고 봐야 되니까 마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살아남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 이타주의 마을이에요. 똑같이 사자가 습격을 했습니다. 뭐 서너 마리가. 그런데 이 마을은 이타주의자들이 모인 마을이어서 나 살자고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서 횃불을 든다거나 창을 든다거나 혼자서는 방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방어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협동적인 방어를 통해서 생존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아주 그야말로 헌신적인 젊은 청년들이 두어 명 앞장서서 사자와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원들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한 젊은이 두 명이 나서서 사자와 맞서 싸워요. 근데 이 친구는 물론 잡아먹힙니다. 뭐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대신에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 마을보다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수한 형질이 되는 겁니다. 생존과 번식이에요. 근데 지금 결국 이게 죽으면 손해 아니냐? 유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개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부족들은 30명 내지 40명 정도의 한 100명, 30에서 한 100 사이에 부족 생활을 해왔다고 알려졌는데 그들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어요. 대부분. 친족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 죽은 젊은 희생한 사자에 맞서 싸우다가 그야말로 이타주의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겠죠. 이게 완전히 소멸되냐면 그렇지 않고 친족들인 지금 살아남은 누군가에게 같이 공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친족이니까 여러분 형제자매와 유전자가 비슷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개체로 보자면 죽지만 유전자적으로 보자면 이 친족을 통해서 살아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족들이 600만 년을 통해서 더 번성한다면 이쪽들은 점점 줄어들지 모릅니다. 이타주의자들은 여긴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이 유전자, 이 지금 희생한 사자에 맞서 싸운 이 유전자가 계속 후세로 전달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600만 년 동안 경쟁을 해왔다면 누가 더 번성할 거냐, 생존과 번식에 누가 더 유리할 거냐 하면 이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진화생물학에서 이타주의가 왜 우리에게 남아있는가에 대한 진화생물학적 설명입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에도 현대 21세기에도 뭔가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서 왜 저렇게 도울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영상을 참 보면 좋긴 하겠는데 하여간 무슨 사고가 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하철에서 누가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돕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위험하게 돕는 행동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의외로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히 위험한 거였는데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인터뷰가 많습니다. 유전적으로 이타주의적 유전자를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누구는 좀 더 많이, 누구는 좀 적게 키가 큰 유전자도 있고 키가 작은 유전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무 결론을 앞서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말이 많아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21세기에 우리에게는 사실 유전자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타주의적 유전자를 나눠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사회 구조가 너무 경쟁을 앞세우다 보니 우리의 유전자를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훨씬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논거를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마우스로 바꾸고 마우스. Wait under the blazing sun, eating and drinking nothing. This time the eagle sees them. The sentry sounds the... 자, 이 장면이 나오는 것까지 좀 기다린 건데요. 미어캣,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미어캣인데요. 이 미어캣들은 원래 이렇게 땅에 살죠. 근데 맨 앞에 보면 누군가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원래 나무 위에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미어캣이. 근데 얘가 왜 올라가 있냐 하면 Under the blazing sun, eating and drinking nothing. Wait under the blazing sun, eating and drinking nothing.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뭘 하고 있냐 하면 nothing. 뭔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어캣과 달리. This time the eagle 이글 시즌, 독수리가 출몰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독수리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오나 안 오나. sees them. The sentry sounds the alarm. Sounds the alarm. 그러니까 그 경고음을 지금 내가 따라하지 못했는데 얘가 지금 조금 전에 낸 소리, 평소에 내는 소리가 아니라 경고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야 도망가 뭐 이런 거겠죠. 해석을 하자면 그 소리를 들은 나머지 미어캣들이 이제 독수리야 얘를 들은 거예요. To the others. Cooperation and solidarity save the meerkats' lives. Cooperation and solidarity, 그러니까 협력과 연대가 이 미어캣들을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Eating and drinking nothing. 자, 지금 이렇게 망을 서는 것, 얘가 왜 이런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느냐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실은 자발적으로 뭔가 집단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더더군다나 그 독수리 입장에서 보면 얘가 알람을 울리면 내가 참 연습해서 다음번엔 연습을 해서 좀 따라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안 됩니다. 연습을 안 해서. 그러니까 알람을 소리를 냈다면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 보기에 지금 얘가 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얘를 먼저 발견할 겁니다. 올라와기도 하고 그러면 독수리가 얘부터 덮치겠죠. 지금 얘가 자신의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독수리를 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독수리를 봤으면 나 먼저 도망가야죠. 자기 먼저 도망가야지. 이기주의자라면 얘가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도망가도록 경고를 내줘요. 그냥 조용히 자기 먼저 도망가지 않고 이타주의자인 셈이죠. 자, 이것이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지금 여긴 이기주의자 미어캣이 살고요. 여기 이타주의자 미어캣이 살아요. 여긴 지금 미어캣들이 누군가 한 명 잡혀갈 겁니다. 저기 독수리한테. 이타주의자 마을의 미어캣들은
얘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경계를 서주는 바람에 경고음도 내주는 바람에 다 굴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600만 년의 시간 동안에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네요. 600만 년의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번성했을 거냐면 이쪽이 번성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타주의 유전자는 후세에 점점 전달이 될 거고요. 모든 집단 생활하는 종들은 이타주의적인 행동과 속성을 어느 정도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집단을 모여서 살 이유가 없어요. 미어캣도 이제 무리지어 살고 있고요. 사람도 무리지어 삽니다. 집단 생활.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생물 종들이 그렇게 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호랑이나 뱀은 단독 생활합니다. 호랑이도 짝짓기나 새끼 키울 때 말고는 혼자 다녀요. 뱀도 마찬가지고요. 뱀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혼자 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키우는 과정도 없어요. 뭐 뱀이 징그럽다고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뱀은 원래 그런 속성을 갖고 태어났고요. 뱀이 여러분 뱀이 떼지어 다니는 거 본 적 있나요? 뱀이 막 수십 마리가 이렇게 막 집단으로 다니는 거 본 적 없죠. 한 마리씩 다닙니다. 그런 만큼 뱀은 뭐 나쁜 동물이어서가 아니라 협력적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독 생활하는 진화 방식을 선택을 한 이상 A뱀과 B뱀이 굳이 협력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여 살지 않는데. 근데 모여 사는 대부분의 종들, 뭐 얼룩말, 물소, 뭐 사람, 뭐 하여간 모여 사는 종들, 개미와 벌은 아주 고도의 사회성 동물이고요. 이런 종들은 모여서 삶으로써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여 사는 거예요. 장점이 없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그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모여 살 때 이 장점이라는 건 협력과 이타주의가 기반이 되어 있어요. 나 혼자만 살겠다가 아니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집단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그러면 유전적으로 번성할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도 집단적 동물이에요. 자, 역시 계속 미어캣 상황인데요. 이게 그 화질이 좀 안 좋아요. 워낙 오래전에 그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발견을 한 건데 One of the meerkats approaches the nest to save the young. 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상황은 여기가 미어캣 둥지 네스트에 있는 새끼 중에 누가 제일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그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큰 아이인 것 같고요. 여긴 자칼이에요. 포식자인 셈이죠. 뭐 늑대하고 비슷한 놈인 것 같아요. 이 네스트에 지금 공격을 하러 왔어요. 잡아 먹으려고. 물론 뭐 얘도 먹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입구에서. 마치 앞에서 그 이타주의 마을 이기주의 마을에서 사자가 덮쳤을 때 누군가가 총대 메고 자기 죽을 거 각오하고 싸웠던 것 같은 상황이에요. Its aim is to stop the jackal entering the nest. 자칼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싸우는 장면까지 더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건 없는 것 같고요. As night falls, the meerkat is still using itself as a shield at the entrance to the nest. 여전히 그 네스트 굴의 입구를 막고 있고요. As day breaks, traces of a fierce fight in the hours of darkness can be seen. The jackal has been chased away from the nest, and the young have been saved.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 성인 미어캣들이 얘네들도 먹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먹이를 찾아 나갔는데 굴에는 네스트에는 그 둥지에는 그 주로 새끼들만 남아 있었는데 자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그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도 돌아왔어요. 해가지고. However, the brave young meerkat has sacrificed itself and is badly injured. badly injured.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칼하고 맞서 싸우다가.
Its mother comes 물론 그 다른 애들은 살아남았고요. 그 덕택에. to the wounded meerkat's side. Its condition is critical. 근데 지금 돌아온 미어캣들이 얘를 돌보는 듯한 행동을 하죠. 그냥 버리고 가지 않고. 원래 21세기의 우리의 경쟁,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낙오됐으면 얘는 버리는 게 그 경쟁의 논리여야 될 텐데 뭔가 지금 그 돌보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고요. The meerkats need to move off if they are to find food. 자,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얘네들도 굴을 팔고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주 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아마 굴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방금 다친 애가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Sacrificed itself and is badly injured. The meerkats need to move off if they are to find food. The injured meerkat is having great difficulty walking, however. 자, 근데 걷지 못하는 거예요. 자카가 맞서 싸우다가 너무 다쳐서. When its strength finally gives out, it lies down 자, gives out 포기했어요. 무리를 따라가는 걸. in a ditch. The other meerkats do not leave their wounded friend alone. 자, 이게 이제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건데요. 다른 미어캣들이 얘를 버리고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쟁사회 논리로만 따지면 낙오된 건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에 의하면.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친 애가 이동을 해도 되는데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do not leave alone,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In a demonstration of farewell and loyalty, they stay by its side until it breathes its last. 그래서 숨을 거둘 때까지 이렇게 옆에서 이제 버리지 않고 함께 그 돌보더란 얘기인데요. 물론 뭐 아프리카 한복판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죽겠지만 이들이 사실은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때 감정이 어떤 건가요? 이게 물론 물어보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짐작컨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우리가 클라이언트 만날 때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그 공감, 감정이입, 그걸 이 지금 이 미어캣들이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이 힘들까? 뭐 이런 것들, 물론 이건 짐작이에요. All this surprising cooperation, solidarity, and devotion among meerkats is behavior inspired in them by God. 지금 여기 나레이션은 이런 cooperation, solidarity, devotion 같은 뭐 협력, 연대, 이타주의 이런 것 놀라울 만큼의 이런 특성이 뭐 의역을 하자면 여기 뭐 by God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의역을 하자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이 미어캣들을 현재까지 살아남게 했던, 이 미어캣들이 다 이기주의자였다면 독수리한테 잡아먹히거나 자크한테 잡아먹히거나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되게 약한 종들이 협력을 더 강하게 합니다. 사람도 그런 편이죠. 맹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뭐 빨리 달리지도 못해 말처럼. 사람이 아프리카 한복판에 딱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존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사자하고 싸우고 자칼하고 싸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본성을
유전자에 각인시켜 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21세기에도 자 이거 옛날 얘기니까 이게 현재까지 남아있겠냐? 유전자는 그렇게 쉽게 바뀌잖아요. 600만 년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 유전자는 10,000년, 20,000년 이 정도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600만 년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의 제일 가까운 종이 침팬지고요. 이게 사람이고요. 호모사피엔스. 여기서 갈라진 시기가 600만 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팬지와 사람 사이의 유전자의 차이가 약 2%라고 하죠. 600만 년 사이에 22% 바뀐 겁니다. 뭐 몇천 년 가지고 안 바뀌어요. 유전자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해왔다는 건 협력과 연대, 이타주의적인 속성을 가져왔다는 얘기고요. 그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벌써 한 30분 됐네요. 내가 이 주제로 시작하기만 하면 말이 많아져서. 모든 생명체가 숨죽인 남극의 겨울. 오직 유일한 생명체가 움직입니다. 자, 이건 황제 펭귄이에요. 남극에는 대형 동물은 이거 황제 펭귄밖에 없다고 하죠. 근데 이 황제 펭귄들이 그 겨울에 여기도 뭐 워낙 추우니까 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둥글게 원을 지어서 모여 있다고 합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몸을 꼭 붙이고 허들링으로 추위를 견디는 황제 펭귄들. 이게 허들링이에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최저 아이고 이게 자꾸 최저 영하 50도의 혹한 속에 그들의 삶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자, 근데 가만 보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꼭 붙이고 얘네들도 지금 방금 옆걸음으로 좀 움직이고 있었고요. 허들링으로 추위를 견디는 황제 펭귄들. 얘네들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씩. 이게 추워서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크게 수천 마리가 무리지어 있는데 지금 이건 펭귄이에요. 펭귄. 펭귄 그림이고요. 제일 가운데 있는 애들은 좋겠죠. 근데 문제는 요 맨 바깥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거 얘네들은 훨씬 추울 텐데 그래서 찬바람이 자꾸 영하 50도 이런 바람을 맞으면 얘네들은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서서히 얘네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얘는 서서히 바깥으로 나온답니다. 교대하는 거죠. 얘 입장에선 계속 가운데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서서히 자리를 바꾸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만약에 얘가 자리 안 비켜줘요. 난 좀 좋은 자리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 그러면서 나는 지금 계속 여기 쭉 있을래. 그렇게 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따지자면 얘는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애들 먼저 얼어 죽으면 개체 수가 좀 줄겠죠. 여전히 가운데 있는 애는 좋습니다. 또 좀 줄겠죠. 이제는 좀 위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혼자 남겠죠. 남부에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얘네들이 황제 펭귄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은 뭐냐 하면 유전적으로 선택한 생존 방식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던 애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애들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협력하면서 생존을 이어왔던 건데요. 황제 펭귄들도 이러한 행동 특성을 통해서 협력, 이 중에서 좀 더 이타주의적인 애들도 있겠죠.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번성해 온 겁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거북이가 워낙 느려서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여기예요. 여기. 얘가 얘를 왜 돕냐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에 뭐가 도움이 되길래 이렇게 힘들어서 뭐 몇십 초 동안 얘가 뒤집힌 애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 거북이가 한번 뒤집히면 자기 혼자는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죠. 나도 뭐 거북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뒤집힌 애를 이렇게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얘가 돕는 듯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왜 이런 힘든 수고스러운 일을 하나요? 남을 위해서. 자, 이거는 동영상은 아니고 뭐 이제 움짤이라고 요즘도 이런 단어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들 얘기하는 짧은 움직이는 사진인데요. 자, 사회성으로 하자면 개미와 벌이 가장 고도의 사회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지어서 사는 동물들이 자연계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성의 정도를 이렇게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하자면 사자도 무리지어 살고 있죠. 한 대여섯 마리가. 그런데 그렇게 협력적이진 않아요. 사냥할 때는 상당히 협력하긴 하지만 여러 계층이 있고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회성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가장 높은 사회성을 보이는 건 벌과 개미입니다. 자, 벌 한 마리가 개미 한 마리가 아프리카 한복판에 살고 있다면 혼자서 살아나긴 뭐 굉장히 어렵겠죠. 얘네들은 무리 짓지 않으면 무리 짓는 걸 통해서 이렇게 번성해 온 겁니다. 심지어 아마존에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아마존에서 바이오매스, 생물 질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을 무게를 달아서 일정 지역 안에 무게를 달아서 재보면 누가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할 거냐. 한 마리로 따지면 물론 코끼리나 고래겠지만 그렇게 말고 모든 개체를 다 합한 거죠. 그런데 일정 지역 안에 그렇게 바이오매스를 측정을 해보면 바이오매스의 3분의 1이 개미라고 합니다. 한 마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땅속에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어떤 지역에 모든 생물 종들을 종별로 무게를 달아봤을 때 개미의 합이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번성을 했는데 개미들의 협력 행동도 아주 무진장 많은 연구를 이제 사회생물학에선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로는. 그런데 얘네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밑에 깔린 애들은 불공평하죠. 건너가는 애들도 있고 깔린 애들도 있을 텐데 다리 만드는 애들은 왜 이런 힘든 일을,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남을 위해서 굳이 하냐는 겁니다. 이타주의적 행동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 집단 전체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집단 생활을 하는 종은 이렇게 이타주의적 행동, 그리고 또한 협력적인 행동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계속해서 개미 얘기를 한 가지 더 보면, 큰 비가 내리면 서로 부둥켜 안고 뗏목을 만들어서 위기를 넘긴다고 합니다. 자, 이때 뭉쳐지는 힘이 자기 몸무게의 400배나 된다는데요. 이 개미 뗏목의 원리가 로봇 개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수백 마리 개미들이 담긴 비커를 흔들었습니다. 위기의 개미들, 핀셋으로 꺼내보니 공처럼 뭉쳐 있습니다. 이 개미 뭉치를 물 위에 올려놓자 옆으로 쫙 퍼지면서 부력을 키웁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개미들까지 수면으로 뜹니다. 막대로 꾹꾹 눌러도 고무보트처럼 떠오릅니다. 개미들은 큰 비가 오면 이렇게 서로 뭉쳐서 스스로 뗏목이나 다리를 만들어 살아남습니다. Ants actually form almost a quite irregular network. 자, 서로 네트워크 형성한다는 게 결국은 협력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개미 무리의 번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아마존 같은 경우엔 스콜, 소나기가 굉장히 자주 올 텐데요. 고온다습하니까 개미 한 마리가 혼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렇게 협력하면서 번성해 온 거고요. 모든 집단 생활한 종들은 그런 특성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사실 훨씬 더 중간중간에 더 많이 하는데 이제 뭐 그 1시간 반 정도 안에 끝내려고 지금 좀 짧게 하는 편입니다. 큰 비가 내리 자, 이건 사진인데요. 코뿔소가 이게 진흙에 빠져서 혼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린 얼룩말을 꺼내주는 것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일단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코뿔소는 초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 아니에요. 커다란 뿔이 있지만 뭐 잡아먹지 않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어린애가 버둥버둥 하는 걸 보면서 얘가 꺼내주는 것 같은, 물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코뿔소하고도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면 물어보고 싶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걸 그냥 무관심하게 제가 죽던 말던 알게 뭐야 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안 됐네, 도와줘야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뿔소도 무리지어서 살아요. 혼자 살진 않아요. 코뿔소도. 자, 다음으로 이제부터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주로 어린아이를 볼 텐데, 나 잊어버릴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어린아이를 보는 이유는 인간 본성을 보자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미어캣이 그렇게 돕는 행동을 한 것을 봤을 때, 미어캣들이 도덕교육을 잘 받아서, 철학교육을 잘 받아서 이제 남을 도와야 돼 라는 의무감을 갖고 그랬을 리는 없죠. 타고난 본성, 유전자의 그런 특성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도 어린 아이들이 무슨 뭐 도덕적인 헌신, 뭐 결단, 종교적인 이유 이런 걸 갖고 행동할 리는 없어요. 타고난 본성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걸 텐데요. 어린 아이들이 보이고 있는 그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어진 물건을 얘가 호기심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집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돕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볼 텐데요. 이거 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원숭이를 실험을 한 것도 있는데, 원숭이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뭔가 곤란해하는 상황의 삶을 보면서 거기를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 돕는 행동들을 해요. 원숭이도. 자, 이건 여기까지 보겠고요. 자, 이것은 이미지 사진인데 이게 뭐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인터넷에 그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걸 저장해 놓고 있는 건데, 얘네들도 지금 협력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절벽에 빠진 애를 다 같이 돕는 것처럼 보이는데, 토끼가 협력 행동을 하는 거는 나도 뭐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 동상을 본 요만한 어린애가, 얘가 뭐 몇 살쯤 돼 보이나요? 1살은 넘은 것 같고 한 2살 정도 돼 보이는데, 그 얘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도덕교육을 잘 받아서 헌신적인 의무, 남을 도와야 돼, 이게 바람직한 거야 라는 철학적 결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 자, 물론 인간은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러분은 혹시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결혼 안 했겠죠. 조카를 봤을 때 아이들이 욕심쟁이처럼 행동할 때는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욕심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욕심이 기본이에요. 자기가 우선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만 행동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겠나요? 토끼를 끌어올려주면 토끼가 뭐 보답을 할까요? 전래동화처럼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결론을 일단 또 잊어버릴까봐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행동 특성을 가진 이타주의적이고 협력주의적이고 연대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 부족, B집단, 이타주의자들이 모인 집단이 600만 년 동안 더 번성해 왔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혼자서는 번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자로부터 위협받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힐 위험 겪은 사람 없겠죠. 우리나라는 원래 사자가 없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위험을 겪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건데요. 현대 사회가 갑자기 지나치게 안전해진 셈이죠. 자연 상태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끼리의 경쟁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부족 생활을 할 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의 선조가 이타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협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유전자는 근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산업사회가 됐다고 해서 뭐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안에 우리의 유전자는 금방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겐 과거에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협력하면 살아왔던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좀 더 많이, 누구에게는 좀 더 적게 이럴 수는 있겠죠. 자, 소리는 없어요. 나도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데 고양이가 빵을 안 먹거든요. 얘네들은 원래 육식이어서 하여간 어린애가 빵을 나눠줘요. 자,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하고는 좀 달라 보이는 행동이죠. 자, 다음으로 이게 이제 빨간 점 나왔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도 이미지 사진인데요. 자, 이 상황은 여기 이 TV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일본 정치인이랍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잘못했대요. 일본 문화에서는 이렇게 그 정치인이 뭐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러 나오면서 이렇게 막 울고 이러는 게 뭐 일반적이랍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진짜 뭐 한 살쯤 되어 보이나요? 얘가 티슈를 집어서 지금 울고 있는 이 남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얘는 아직 텔레비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역시 얘가 뭘 잘 배워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신념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21세기에 남을 돕는다는 사회복지, 이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학문 영역이라고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타주의는 모든 집단 생활을 해온, 그렇게 진화해온 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사람이 훌륭해서 가진 속성이라기보다는 얼룩말도 그렇고요, 미어캣들도 그렇고, 뭐 거북이들도 그렇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단독 생활하는 종이 아닌 집단 생활하는 종은 그 집단 생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그게 협력과 이타주의와 조금 더 나가면 희생이 될 수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타주의적인 행동의 특성은 그것이 곧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혼자서 내 이익을 극대화해야지 라고 하는 행동보다 집단으로 모여서 협력함으로써 그게 곧 내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게 이 여러 종들이 보여주고 있는 진화 생물학적 그리고 그 집단 선택설 이론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얘기 반복을 하자면 나는 21세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타주의적인 속성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산업사회의 산업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때문에 지나치게 억눌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훨씬 이타주의적인데 사회 구조가 적자 생존, 무한 경쟁, 옆에 사람이 이겨야 돼 라는 경쟁이라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억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훨씬 더 이타주의적이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사회복지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유전자에 좀 더 많은 이타주의적 유전자가 여러분의 유전자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건 한번 가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